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 우리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슈파일럿은 오늘 중국 공산당의 운영 방침과 일본의 국가 운영 방침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종신 주석을 위한 초석으로 공산당 주석 사면임을 위해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론을 슬로건으로 중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론은 발전보다는 분배를 중점으로 말하며 결국엔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공산당 체계에 예편되는 속도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살지 못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중국과 별 차이가 없는 이웃이고 70년째 자민당 독재체제로 독재국가나 다름없는 국가이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이 강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대법원은 22년 1월 6일 정상적인 국민과 국가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1월 19일 일본 프리지던트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일본 우정그룹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 및 처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받아온 일본 우정그룹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임금 및 대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안을 공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및 처우 개선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 우정그룹은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같은 방식인 모두가 가난하게 되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합니다. 잠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공표된 여러 조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은 휴가 내용이 없어 여름과 겨울 1일씩 주는 반면 정직원은 기존 휴가일을 2일씩 줄이는 내용으로 정사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조의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일본의 특성상 불합리에도 윗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가 적용되어 1월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사회평론가인 미타데라 케이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과 우정그룹 시행안을 보며 모두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는 잃어버렸다. 지금은 평등하게 가난해진다가 설득력을 가진 시대가 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평등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NHK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은 오른다가 21%, 오르지 않는다가 72%로 국민들은 응답하고 있고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통계조사에 따르면 20대 전반 남성 연봉의 평균치는 210만엔, 20대 후반에도 250만엔 정도이며 연 수입 300만엔이 현실적인 숫자가 되는 것은 30대부터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급여를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2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 격차가 없어졌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타데라 케이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연봉 300만엔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지금의 사회 풍토는 연봉 200만엔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문답이 지금의 현실성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날이 된다. 내년은 올해보다 월급이 크게 오를 것이다. 보너스를 받고 평소 사고 싶었던 비싼 물건을 즐겁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기조가 있고 이런 풍토는 위화감 없이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2022년은 그렇지 않으며 정말 그런 시대가 실제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지기도 한다. 마치 다른 평행우주에 있었던 일본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며 점점 가난해지고 그 가난이 익숙해지는 일본 사회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우정그룹과 노동조합을 보며 그는 정사원은 언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고 이 말은 과거에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정사원은 언젠가 자신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며 살면서 확인할 수 없는 평행우주 속의 또 다른 나라는 모습일 뿐이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도 우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이제 일본인은 약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세를 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높은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동료의 발을 잡아당겨 동료가 마이너스 평가를 얻는 것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보이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후에 일을 잃어버린 몇십 년이라고 하는 말을 한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앞으로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은 인생의 반입니다. 인생의 반은 이미 잃어버린 빙하기 세대를 더 이상 착취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기업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상 유지만 바랄 뿐입니다. 우체국은 원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민영화로 단번에 불안정한 직장으로 변해버렸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 노동자만 늘린 고이즈미와 타케나카의 죄는 너무 크다. 지금은 정직원을 45세 정년제라고 말하며 40대 이상의 정직원들조차도 대량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리는 이런 나라는 한번 멸망해버리는 편이 오히려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슈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